네 번째가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저한테 이제 토스를 하고 있어요. 이기셨네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노승훈입니다.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습니다. 요즘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의 발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챗 GPT가 되겠습니다. 과연 정신과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심지어 의사, 변호사 시험도 꽤 준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면허 시험 그것도 합격하고요. 문장으로 되어 있고 문제풀이 패턴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챗GPT를 아예 켜놓고 살고 있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비서처럼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친구지만 오늘은 대결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큰일 났네요. 이세돌과 알파고에 이은 노승훈과 챗GPT의 대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우울하고 기분이 처져서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챗GPT의 답변을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 운동하세요, 정신과 의사 찾아가 보세요, 기분 좋은 음악을 들으세요, 취미생활 하세요,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쳐볼게요. 이 문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세요. 가족, 친구 혹은 상담 전문가와 이야기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 읽기 등 이런 거 하세요.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사실 중요하긴 하네요. 네 번째가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저한테 이제 토스를 하고 있어요. 이기셨네요? 저는 아직 GPT보다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You win!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답변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부작용으로 메스꺼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고 있고요. 항울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메스꺼움이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부분 복용 초기에 이런 메스꺼움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고 한 2, 3일 정도 혹은 길게는 일주일 정도 복용을 하시면 메스꺼움이 극복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 S시탈로프람에 대한 설명글을 써달라고 질문을 해봤었거든요. 이 S시탈로프람이라는 거는 항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 중에 하나인데 우울증과 경련성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이건 좀 잘못되어 있는 경련성 우울증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좀 너무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일정한 시간마다 약액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약액도 아니고요, 사실. 에시탈로프람이라는 약은 알약으로 되어 있고 혹은 먹었을 때 녹는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두 가지 형태의 약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도요, 약 설명에도 다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를 제가 좀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위 증상은 금주 후에 갑작스러운 간질 증상으로 의심됩니다 라고 답변을 줬어요. 이게 틀린 거는 아닌데 저는 이제 이게 알코올 금단 선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케이스를 줄 건데 간질 증상이라고 의심됩니다 라고 답변을 줬고요. 금주 간질 증상인 경우에는 금주 일시적으로 금주에 따른 급격한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로 뇌 기능 저하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내용은 또 맞네요. 좀 틀린 내용들도 있고 맞는 내용들도 있어서 아직 믿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맹신하시고 복용이라든지 대처를 잘못하셨다가 좀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게 아직은 의사를 대처하기는 좀 힘들고 발전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대체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전문 직종을 대체하기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든든한 조수? 이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지금도 저는 잘 사용을 하고 있어서 벌써 조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논문 같은 것들 찾아볼 때도 일단 챗GPT한테 먼저 물어보거든요. 해당되는 논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 아니면은 오늘 갑자기 뭐 노래를 듣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추천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 노래를 추천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비서처럼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의사를 언젠가는 대체를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로봇이 개발이 되어야지 결국에는 그 어떤 수술적인 치료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발전을 하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글쎄요, 제 생애에 그게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될지는. 근데 이제 정신과 쪽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어느 정도 일반적인 진단을 내리고 약 처방을 하고까지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담 쪽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상담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게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공감이라는 게 상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일한 인격체로부터 공감을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정신과 의사가 할 역할은 있지 않을까 기대 아닌 기대를 해봅니다. 챗GPT
아주 저도 재밌게 쓰고 있고요. 그래도 인간을 대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은요. 핸드폰처럼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나 상호작용 그리고 직업 활동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인간의 존엄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이상으로 정신과 의사 노승훈이었습니다.